네, 이어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최근에 4, 5원 정도 등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1,110원, 1,120원대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환 시장에 대해서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 5원 정도의 등락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아시아의 신흥국의 외환 시장이 너무나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예전에 비하면 이제 경제 펀더멘트 자체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고 지금 세계 7위의 애완 보유국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 통화와 달리 안정세를 보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 외환위기와 또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한 결과 이제 한국 경제의 그 대건전도 역시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들이 확인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좀 완화되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좀 매수했던 종목들 아니면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와 같은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들 위주로 지금 최근 한 달간 순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국의 그 경기 모멘텀을 신뢰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기조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당분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을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원화의 상대적인 배경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흥국 통화의 변동성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변동성으로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제 지난 22일 이후부터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환율의 그 하락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의 그 국가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채 관리를 잘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상 수지가 상당히 적자를 보이고 있고 또 국내 투자 자금 역시 자본 수지 흑자를 통해서 좀 상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었다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지난주 아시아 주요국들의 통화 절하율을 좀 나타낸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신용위기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와는 좀 다르게 좀 세계 주요국으로 그 전이되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인식들이 퍼지는데 기인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1997년 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몇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각국의 화폐들이 경기 상환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환율 제도를 시행을 했고 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그 아시아와 주변국 총 13개국 중앙은행들이 약 2,400억 달러 정도 되는 통화 스왑을 체결했기 때문에 최후 수단인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전에 좀 안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단기간 외환위기가 발생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좀 그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도나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지금 외환 보유액이나 부채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인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타 그 나라들 중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통화 수합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다르게 좀 이기 발생 확률이 좀 높다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인도의 외환 보유고 자체가 이제 대략 그 수입 물량 결제 금액 기준으로 6.7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략 2,51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융위기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좀 내임덕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달 5일 신임 중앙은행 총재를 뽑게 되는데 지금 나구람 나잔 시카고대 교수가 이제 시장에 그 반전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인도 주가와 인도 루피 환율 자체가 좀 약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흥국 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좀 낮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어차피 시장에서는 좀 이런
이런 경계심이 쉽게 안아될 수는 없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도와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과 같이 지금 위험이 상존해 있는 국가들의 그 자국 화폐 가치는 좀 당분간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나 한국, 태국,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나 아시아 신흥국, 물론 자국 내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또 최근의 문제라고 하자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미 국채 금리도 이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2.8%를 지금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넘어서면서 또 이러한 우려가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향후의 방향성과 그렇다면 이들의 연관성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모든 문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불거지면서 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9월 달을 기점으로는 약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좀 2.8%를 좀 넘어서자마자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이제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3.4% 감소한 부분들이 좀 크게 영향을 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좀 우려가 확산되는 데 기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9월 초에 발표될 그 고용지표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이미 미국의 CT,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확인하고 둔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 지표와 관련해서 신유 지표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좀 9월부터는 점차 금리 상승을 자극했던 재료들이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 5월부터 1분기 동안 양호한 선진국 경기와는 다르게 이제 이머징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와 더불어서 금융시장 불안이 같이 연이어졌기 때문에 통화가치 하락 속도가 상당히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9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이머징 국가들의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이 이제 되돌림하는 수준을 좀 반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9월을 기점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결정 내용들 자체는 어차피 7월 FOMC를 통해서 이미 네.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FOMC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 연준 총재들이 비둘기표와 네파로 나눠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 연내 통화정책 완화 강도를 좀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좀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미 미국 달러화 강세 기조 자체는 좀 점진적으로 뚜렷한 방향을 강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달러화 강세를 유인했던 재료들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강도 자체는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도 관심인데, 먼저 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또 인도까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2분기 GDP도 인도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떨지 쭉 정리를 해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과 또 2분기 인도 GDP 발표에 대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7월 FOMC 회의에서 이미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작 시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8월 13일 뭐 블룸버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달 뭐 시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6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9월달 이후부터는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0일에는 인도의 2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흥국 그 이기에 대한 시장의 뭐 위험의식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신평사인 피치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 그 경기 이기설이 돌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신흥국 전망을 의외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렇게 발표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물론 다른 국가 대비해서 뭐 통화나 자산 가격에 대한 압박이 여타 국가 대비해서 높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뭐 여전히 등급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인도 2분기 GDP 발표를 통해서 인도에 대한 뭐 부분들이 관심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신흥국의 이기를 재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의 2분기 GDP 성장률 자체는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4.7% 정도 지금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헤지 펀드들의 이벤트 드리븐 정도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지금의 어느 정도 박권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뭐 원달러 환율 1,100원에서 1,130원 사이의 기존 박스권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차피 그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의 이기 흐름이 좀 줄어들 여지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역시 최근 경기지표 부진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의 지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달러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반등도 연계지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